이야, 저런 인간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입니다. 기어코 정치를 한다고 기어 나와가지고 지금 이런 사고를 쳤는데요. 말 그대로 대형 사고가 터진 겁니다.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여당의 주진우 의원이 말도 안 되는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언론에서도 도저히 실드를 못 치는 상황까지 온 건데요. 오죽하면 기적의 논리란 얘기까지 합니다. 저게 진짜 기적의 논리라는 게 아니라 인터넷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대놓고 했다는 거죠. 최혜병 순직 사건을 두고 장비 파손에 비유해서 난리가 난 건데요. 한 병사가 목숨을 잃은 걸 가지고 군 장비에 비유를 한 겁니다. 비유를 할 게 있고 안 할 게 따로 있죠. 저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대놓고 한 거고요. 심지어 자기도 저런 말을 덧붙입니다. 물론 이번은 파손 사건이 아니라 사망 사건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고도 저런 비유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러더니 군에서 만약에 조그만 실수에 대해서 뭐 가압류를 남발한다 그러면 어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조그만한 실수냐 이런 얘기가 즉각 나온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아니 그렇게 단순 비교할 게 아니고 제가 예시를 들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보통 우린 이런 걸 두고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을 물건에 그냥 대놓고 비유하는 소시오패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계속된 항의가 이어지자 권성동 의원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더니 내가 뭐가 문제냐? 왜 고함으로 내 얘기를 막으려고 하냐? 이런 뻔뻔한 모습까지 계속해서 보였고요. 재차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유들을 계속 드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계속 항의에 나섰습니다. 이러니 당연히 민주당은 물론이고 조국혁신당 그리고 개혁신당에서도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전했는데요. 공직자로서 저거는 책임의식도 없고 인권의식도 없고 공감 능력도 없고 그냥 정치권을 떠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20살 청년의 목숨을 낡은 부품에 비유하냐 이겁니다. 참고로 이거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비유했던 거랑도 굉장히 맞닿는 지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게 훈련되는 존재다. 평소에 군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군인뿐만 아니라 저들은 자기네들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출세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도 누구든지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그게 결정적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됩니까? 강한 사람들은 점점 더 승승장구하고 그 약자들, 서민들, 이들의 고통을 발판 삼아서 자기네들의 출세를 위해서 먹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이라고 불리는 국힘과 다른 야당의 차이라고 봅니다. 결정적 차이죠. 이러니 민주당에서는 인면수심 정권에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고요. 국회의원 자격을 의심케 한다는 비판이 당장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건 인간적으로도 정말 최악이라는 말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장비는 새로 사면 되지만 세상을 떠나보낸 아들은 도대체 어디서 되찾겠냐 이런 비판도 당장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목숨을 잃은 일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평소에 저들이 검사 생활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그대로 드러난 대목입니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 거고요. 게다가 계급까지 틀려서 망신을 제대로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 기사의 채팅이 3,000개 넘게 달릴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쉽게 말해 1병, 2병, 상병, 병장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그냥 아예 저들의 세계관대로면 1병, 2병, 3병, 4병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군대를 안 갔다 왔다는 건데 군대를 안 갔다 올 수는 있습니다. 아프거나 사정이 있으면 군대를 못 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 그러면 더더욱이나 이런 이슈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발언도 조심하고 항상 곱씹어보고 군인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비유나 들고 1병 2병 타령하다가 망신이나 당하고 그저 지금 하는 꼬라지 보면 국회에 나와서 대통령실 방탄 역할, 윤석열 성역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더라도 저거는 인간된 도리가 아닌 거죠. 심지어 공수처가 통화 내역을 흘렸다고 단정적으로 말해서 이것도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주진우란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덜 알려져서인지 이게 이슈가 되진 않았지만 어제 장비 비유로 지금 난리가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털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재명 대표 얘기를 저렇게 거론하는데 맞잖아요. 본인들 검사들은 이재명 대표에 심지어 직접 통화도 안 하고 증거도 없는데도 어떻게든 소설 써가지고 사람을 엮어놓고 계속 망신 주게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치 안 했던 것처럼 저렇게 떠드는 것 자체가 구역질이 날 지경이고요. 박정훈 단장에 대해서도 본인이 멋대로 판단해가지고 항명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논리죠. 당장 신원식 장관도 본질은 항명이다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국힘 다른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박정훈 대령이 항명을 한 거고
오히려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긴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랑 딱 맞닿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국회에 나와서 항명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국방부 장관의 현실인데요. 이에 청문회 스타로 떠오른 김경호 변호사가 공수처에 신원식 장관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방부 장관이란 인간이 저렇게 지위를 이용해서 발언을 하면 부하들이 뭐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책임이 작지 않다는 거고요. 직속 상관이 박정훈은 항명을 했다 라고 말하면 당연히 장관 명령으로 이해하게 될 거기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지적한 겁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을 두고 국힘에서는 오히려 주진우 씨를 새로운 스타가 떠올랐다. 정신 못 차리고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래놓고 정신 나간 정치인이란 얘기를 듣는 게 그렇게 기분이 나쁩니까? 주진우의 저 발언이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거죠. 근데 그걸 두고 새로운 스타라고 띄워주는 당신들도 똑같습니다. 무슨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다? 굴하지 않고 무슨 품격을 잃지 않은 점도 높이 살만하다? 아주 꼴값들 떨고 있습니다 진짜. 이러니 당연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속이 뒤집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아주 스타가 탄생했구나 이렇게 비꼬는 반응이 대부분이고요. 저런 것도 국회의원이라니 참 기가 막히다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유튜브 영상에도 달린 댓글들을 보면 대부분 윤석열과 국힘은 도대체 언제 사라지냐, 어떻게 저런 것들이 보수를 자처할 수 있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수의 가치, 보수의 품격,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해볼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저들이 보수를 자처할 수 있습니까? 본질적으로 저들은 대한민국 보수 정당이라고 불러서도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싶은 거고요. 결국엔 저 주진우 의원의 망언과 이걸 열심히 띄워주고 있는 국힘으로 인해 김민전, 최수진 이 둘만 신나겠네요. 국회에 와가지고 TV 자다가 난리가 났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상상을 초월하는 반응이 터진 거 아닙니까? 아무튼 어제 최혜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일부 언론에서는 또 거야, 강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사건의 본질이 뭔지 언론도 알면서 저러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은 역시나 거부권을 쓸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에서도 미리 경고했습니다. 특검을 또 거부한다면 다음은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차례가 올 거다. 틀린 말 하나 없다고 보고요. 지금 검사 탄핵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죠. 22대 민주당 효능감을 전하는 굉장한 속도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언론에선 또 마찬가지로 검사 탄핵 후폭풍이다. 이런 식으로 또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원석 검찰총장의 말을 신나게 받아쓰는데 무슨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와도 검찰은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 아이고 참 진짜. 그러더니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억지로 분리하고 밤낮없이 헌신하는 검사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만들어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 이렇게 민주당을 비난합니다. 그러더니 무슨 나오는 내용 보면 검사 망신 죽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근거 없는 의혹과 공격이 난무한다. 이 얘기 그대로 평소 검찰과 언론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보여줬던 모습이란 생각은 안 듭니까? 정말 딱 맞아떨어지는데요. 그때는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놓고 이렇게 열심히 검찰을 방탄해주는 언론도 참 웃기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아무튼 탄핵검사 청문회가 본격화되면 갈등은 당연히 전면전으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서 어설프게 중도 타령하고 이럴 상황도 아닙니다. 검찰에서는 저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언론이 또 이걸 열심히 검찰의 입장에서 띄워주고 있다는 점도 계속 주의에 알릴 필요가 있고요. 이창수 중앙지검장도 열심히 떠들어대고 있는데 저 인간이 바로 친윤을 넘어서 무슨 찐윤이란 얘기를 들었던 그 사람 아닙니까? 법치가 한순간에 무너질 줄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서 하라니까요. 탄핵소추권 남용이요?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부터 가서 얘기해보라니까요. 왜요? 그런 건 안 보입니까? 그러더니 이젠 하다하다가 퇴직 검사들도 뿔났다고 저렇게 기사화되고 있는데 아니 뭐 어쩌라고요? 아니 검찰 동호회 퇴직 검사들의 모임을 저렇게 하고 있는 게 자랑입니까? 무슨 하나입니까? 그러더니 파렴치한 검찰 말살에 검사 겁박 행태를 철회하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니 어쩌라고요? 한 번 검사만 뭐 영원한 검사다 뭐 이런 겁니까? 아무튼 방금 전에도 속보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는 방탄탄핵이다. 또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그러더니 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무고 가능성도 있다. 아주 별의별 얘기를 그냥 꺼내면 그대로 언론이 받아 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사람은 안 보이냐고요. 지금 본인들이 결국에는 저 김건희 씨 한 명을 방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안 보입니까 진짜? 이러니까 다수의 국민들의 공감을 못 얻는 거고요. 이에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렇게 비판했죠. 존재감 없는 검찰총장이 탄핵에만 목소리 높이고 있다. 대놓고 정치하냐 이렇게 지적했고요. 김건희 씨 사건 제대로 해결해 보라니까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 주변의 의문사와 검찰의 강압수사 의문사
이것까지 종합특검하자고 되치기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얼마나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으면 저런 분들이 돌아가셨겠냐. 지난 20년 동안 검찰 수사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수가 163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한 해 평균 12명, 한 달에 1명이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를 못 견디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도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도 요약해보자면 검찰이 검찰했다, 국힘이 국힘했다. 특히 주진우 의원, 저게 사람입니까? 이유를 어떻게 됐는지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